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오늘은 현장 사진 촬영 실습으로 왕산면 대길이 안반대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반대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촬영지인데요. 요즘은 겨울이어서 비농사철이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눈이 내려서 강릉 시내에는 비가 약간 내렸는데 여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눈이 내렸고, 그리고 나무에는 상고대가 형성됐습니다. 기온차에 의해서 수증기가 나무에 달라붙어서 아주 좋은 상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안반대기에 펼쳐진 눈 덮인 풍광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현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찍을 건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스틸 사진으로 후반부에 찍어서 함께 보면서 시각적 설명도 곁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전체를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 가까운 데서 먼 곳, 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면서 포토제닉한 그런 장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끝으로 전망대가 보이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패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디가 찍을 만한가, 어디가 가장 포토제닉한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관찰을 함께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올라오는 길에, 여기 지금 눈이 오랜만에 내려서 이쪽을 구경 오는 관광객들도 제법 있습니다. 차를 저 밑에 내려놓던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와서 세워놓고 걷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눈이 내린 풍경이기 때문에 모두들 아주 즐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장면들이 지금 상고대를 형성했습니다. 보이시죠? 나무에. 자, 여기도 스틸로 한 점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따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닝을 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언제나 중요한 곳이 되는데, 중심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눈이 아주 아름답게 덮여 있으면서 선들로 쭉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많은 선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디자인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직선과 곡선, 사선, 이런 다양한 선들이, 그리고 전주가 또 세로로 서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미 아까 조금 전에 화면보다도 훨씬 더 심플해졌죠. 여러 선들이, 복잡한 선들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한 점 스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면도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다시 스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유념해 보시고, 자, 뒤쪽 비탈 밭의 선들이 상당히 아주 매력적입니다. 세로의 선들이 쭉 내려오다가 다시 곡선을 이루면서 집단을 이루고 있죠. 자, 조금 당겨 볼까요? 자, 보시면 이쪽의 선들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패턴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다시 스틸로 또 다루어서 후반에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자, 그러면 먼저 앞서 보신 동영상으로 보신 현장을 스틸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선 크로잡에 가깝도록 지금 찍었습니다. 그러면 왜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칼라 특성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보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하고 다음 두 점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우선 광선을 먼저 파악한다고 그랬죠. 광선. 이때는 우리가 눈이 내리다가 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산광이죠. 보시는 것처럼 전체 분위기가 블루로 느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눈이 와서 반사광이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흐렸기 때문에 색 온도가 높아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블루로 나와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의 테스트를 이렇게 데일라이트로 해보고 다시 AW로 점검을 하고 그래도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상황은 컬러가 아니겠다. 그렇다면 흑백으로 전환해서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먼저 이 사진의 시각적인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우선 간결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둥근 굵은 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놓여져 있죠. 그리고 요 사선을 뒷받침해 주는 부재로 요 직선이 사선으로 반대편 사선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두 가지 요소하고 지금 배경의 요소가 여러 형태, 패턴, 이게 박가리 해 놓은 것에 눈이 살짝 내렸기 때문에 박가리 해 놓은 이러한 문양들이 바탕을 변화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상황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컬러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크로즈업 사진을 먼저 한 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눈이 덮인 비탈 밭에 지금 전체적인 그 컬러의 느낌은 블루로 느껴지시죠? 이거는 우리가 색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블루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에 현장에 와서 자, 이건 컬러적으로 다룰까? 흑백적일까?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컬러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블루가 나왔다. 그럼 이 블루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력이 있다. 원하는 만큼의 색이 된다. 그렇다면 그냥 컬러로 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흑백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이 두 점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지금 16대 9의 화면에 보시면은 주제는 여기가 되겠지요. 나무와 요 삼각형을 약간 지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선이 있는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반을 딱 나누어서 본다면 좌우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와 부제가 놓여 있고 그리고 이 바탕이 지금 문양으로 쭉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세로의 선에서 약간 곡선 이쪽에 보면 또 사선이 이렇게 디테일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프레임은 이렇게 완벽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실까요? 이거는 흑백으로 전환해서 모노크롬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럼 앞서 두 점의 사진에서 눈 내린 모습을 찍은 것이 색 온도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블루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로 흑백으로 모노크롬으로 전환해서 지금 찍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면 전체적으로 크게 조망해 보다가 그러면서 관찰을 아주 미시적으로 거시적인 데서 미시적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근접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가장 중심주의 부위니까 주제가 되겠죠. 나무숲과 여기에 선앙당이 있고 여기 마을이 몇 채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이것을 또 조금 더 보충해주는
나무가 여기 한 그루가 있죠. 이렇게 부재로 또 도와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그럼 특징적인 것은 여기지만 여기 두 번째로 특징적인 것은 아까 전체 본 것처럼 이런 선들이죠. 이런 디자인적인 선들. 그렇게 해서 앞부분을 지금 요게 완만한 이런 선. 그 다음 다시 또 여기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눈이 쭉 덮여 있으면서 밝고 어둡고 해서 변화를 주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간결하면서 주제가 액센트적으로 무게감을 갖게끔 돼 있고, 뭐 이러한 풍경들이 우리가 종전 개념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달라진 풍경 사진의 모습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실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다룬 사진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면 전체를 조망해 보고 전체를 완벽하게 특징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리고 나서 부분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망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더 내려줬으면 어지러운 선들이 좀 더 묻혀버리면서 필요한 선들 중심으로 작업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다룬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인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 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딱 보는 순간 선이 여러 개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이런 수평의 형태 제일 강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선이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기역의 형태, 다시 이쪽으로 검은 선이 와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무 한 그루 있고, 다시 여기 검은 선이 이렇게 반달명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 여기 있는 요 사선을 약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준 것이 이 사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누차 얘기 드리지만 여기가 중심적으로 주제적인 요소로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요소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이 의미를 더한다. 그러니까 perhaps add meaning,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이거는 우리가 대체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사진을 결정적으로 격을 높이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고 어드바이스 받고 해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현장에 대한 해석,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대한 해석, 그것은 우리가 아날로그적이어서 찍고 평가받고 또 다시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카메라 아이, 눈을 높여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상고대 사진이죠. 아까 동영상에서 현장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물들이 아주 그림같이 정리되어 있을 때에는 미적 쾌감을 느끼죠. 그럴 때는 우리가 대체로 작업을 하게 되면 전통적 개념의 사진이 돼서 원고 사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요 다음에 우리가 살롱 사진하고 본격적 의미의 사진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살롱 사진도 우리가 회화주의 사진에서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좀 폄하되고 있는가? 특히 달력 사진 수준이다. 전통적 개념의 프레임, 우리가 전통적 개념하면 구도의 사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폄하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완벽한 프레임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살롱 사진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상고대가 어지러운 선 위에 맺혀져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듯한데, 이런 것들을 시각 요소, 이런 요소들을 정연하게 배치하는 것이 사진가의 능력, 현장에 대한 해석력, 이런 것입니다. 자, 덩어리로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복잡한데도 이렇게 덩어리로
이런 요소들도 마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강약들이 반복되면서,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검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만약 이런 요소들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프레임이 더욱 밀도 있는 프레임이 될 텐데, 이 부분의 공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 나무 줄기도 이렇게 속으로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가 프레임에서 간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복잡한 요소들을 정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격을 높이는 사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더욱 좋은 프레임은 어떻게 할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장면은 이렇게 당겨서 보면 선들이 쭉 내려와서 세로선을 내려오다가 곡선을 쭉 이루고 다시 왼쪽에 사선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패턴 사진을 넘어설 수 있어서 다양한 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스틸 사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선 광선이 확산광이면서 부드럽게 약간의 사이드 라이트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게 고랑들이 하이라이트 쇄도 하면서 볼륨감이 쭉 있죠. 요런 것들은 우리가 패턴 사진들은 자칫하면 격이 낮은 사진으로 다루게 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세로의 형태들이 패턴을 이루면서 여기에서 커브를 이루어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것이 다른 패턴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는 요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까지는 지금 이렇게 흐르지만 여기서부터는 패턴이 다시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렇게 해서 화면을 지금 보면 여기를 3분의 2 정도, 여기 3분의 1, 이건 우리가 회화의 컴포지션, 구도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기 직선이 여러 선이 사선으로 뭉쳐서 그룹을 이뤄서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개 보면 여기에 이 사선을 위치를 어디서부터 출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 밑으로 좀 더 내릴 것인가, 조금 더 내릴 것인가, 더 올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진다,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없다. 사진가가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여기에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관이 생겨야 된다, 인투이션이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상황에 딱 이르르면 완벽한 프레임에 대한 직관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도 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것은 이 앞부분 보면 여기에 이 패턴 선들이 와서 다른 요소들이 지금 이렇게 깔려 있죠. 이렇게 변화를 넣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사진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작은 것이 의미를 더한다는 말과도 상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반대로 이 위쪽에도 또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조금 전에 본 사진과 같은 장소인데 시점을 약간 바꿨습니다. 아까는 오른쪽 편으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왼쪽에 무게를 더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사선을 작게 넣어줬습니다. 요걸 액센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사진과의 비교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소재를 다루었을 경우에는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 그렇게 해서 두 점 다가 특징이 있다고 하면 두 점 다 써도 됩니다. 그러나 비교 우위에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싶으면 두 점에 정해서 한 두 점 내지 세 점 뭐 이렇게 해서 한 점만 써야 되겠죠. 이 사진의 경우에는 조금 전 사진보다는 이런 액센트가 있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모든 요소가 아까와 똑같죠. 그렇지만 프레임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게 아까 사진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힘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설명적인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에 세로의 선들을 약간 넣었어요. 물론 커브도 넣었고. 그런데 여기에 사선들을 집중해서 많이 넣었는데 이때 이것이 가장 큰 힘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광선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사이드라이트로 들어와 줬다면 여기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볼륨감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아까 사진보다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산광으로 디퓨전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감이 떨어지면서 자칫 사진이 플랫하다. 다만 이것이 눈에 제일 많이 띈다. 그렇다면 이게 주제적인 요소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의 경우에는 앞사진과 비교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시각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도 앞부분에도 다른 요소를 만큼 넣어줬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도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앞에 풍력 발전기가 정지 상태입니다. 자, 나뭇가지에 상고대가 밀집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 눈으로 보긴 좋은데 배경 정리가 색의 대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줄기는 검고 붙어 있는 눈 때문에 극적이긴 한데 저 뒤에 배경이 그렇게 조금 어두운 상태라면 훨씬 색의 대비로 돋보이게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광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이 그치고 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측광, 사이드라이트가 들어와서 아주 좋은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이 우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안반대기 모습이죠. 그 중에서 광선이 특히 좋은 쪽으로 한 번 더 줌인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를 다시 디자인적인 요소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더 당겨 볼까요? 네, 지금 상태에 보면 이렇게 선을 간결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균형이 약간 안 맞죠. 오른쪽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리면 이런 상태면 균형을 자, 세로의 선에다가 사선에다가 앞쪽의 곡선까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스틸로 요거 16대 9로 찍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광선이 지금 사이드라이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새로운 상황. 자, 보시면 광선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그림자로 되어서 긍달이 되어서 아까 보신 이건 지금 칼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쇄도니까 색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블루가 돼 있죠.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쪽은 광선을 사이드라이트로 받으면서 흰 눈이 희게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하고 색온도가 다르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가 칼라로 이렇게 다루어서 요 느낌을 조금 더 톤 다운해서 약간 어둡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후반에 다시 흑백 전환해서 후반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여기를 버닝인 해서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여기는 밝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다운 시켜서 그렇다고 하면은 흑백으로 표현해 봐서 비교 우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진가가 판단해서 원하는 것을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광선이 하이라이트에 받는 것하고 섀도우에 이렇게 색온도 차가 있다는 걸 한번 더 인식하시고 그럼 프레임을 한번 보실까요? 시각적 요소는 여기에 있는 굵은 사선 바둑하고 여기에 내려오는 선 하나와 작은 선 두 개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눈이 가니까 여기가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앞각에서 쭉 보다 보면 이런 선들이나 나무나 뭐 피사체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피하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개를 나란히 놨습니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여기가 보면 강약을 주라 그랬죠. 크고 작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선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먼저 탁 보는 순간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동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설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간결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액센트로 작용해주고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16대 9의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표현하든지 칼라로 표현하든지는 작가가 최종 판단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이 내린 강원도 왕산면 대길이 안반대기 고랭지 밭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눈 덮인 모습을 사진적으로 해석해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스틸로 마무리 짓는 그런 공부를 하였습니다. 앞서에서 시각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를 다양하게 찍으면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된다면 좋은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일부를 또 다시 정리한다면 순수한 현대적 개념의 풍경사진을 현대사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하루 10분 정도 저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사진 공부하시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특히 눈 덮인 현장을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